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2022년 한 해가 벌써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주었던 20일 희망재단의 변종덕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네. 성탄 저녁이네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해 많이 바쁘셨죠? 뭐 왔다 갔다 좀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올 한 해를 우리 한인사회를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일 희망재단은 말 그대로 우리 한인사회에 많은 희망을 안겨주셨는데 설립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네요. 3년 됐습니다. 이게 본래는 2019년 12월에 설립이 됐죠? 네, 12월 19일 날 발족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3년하고 좀 며칠 지났죠. 참 우리 한인 사이에 많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주셨는데 이 희망재단이 설립된 배경을 좀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본래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 희망재단을 설립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자라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요. 또 1986년 조병창 회장이 한인 회장이 되면서 복지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제가 초대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복지재단을 맡아가지고 제가 느낀 것이 이 뉴욕 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서류 미비 가정. 그분들은 뭐 보험도 없고 어디 아프면 병원에도 못 가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아파서 못 나가면 정부의 그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십수년 동안 이별을 해서 살던 분들을 미국에 오게 해서 그분들을 상봉하게 하는 그런 그 가족 상봉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얘기를 좀 하려면 좀 이게 좀 슬픈 얘기가 되는데 하루는 전화가 와서 한 사람이 한국 분인데 야채 가게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 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 하니까 가족을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원이었겠다. 그런데 여기에 서류 미비 가정은 한국에서도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몇 번 빠꾸 당하고 그 3개월 동안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저희 그 한인회에서 직접 전화를 통하면서 그분을 이제 부인을 오게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케네디 에어포트에 비행기가 내리고 있는 찰나에 그 남편이 사망했어요. 면담도 못하고 그냥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자를 내주는 분은 그 한국 주한미 총영사거든요. 대사관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제가 가서 그 총영사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면서 참 만나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돌아가신 분도 10년 이상을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10년 이상 떨어져 있는 분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빨리빨리 비자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 가족을 상봉시킬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 총영사가 주한미 총영사가 예스를 하고 본인이 사인은 본인이 다 해요. 다른 영사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 상봉을 7차례를 했습니다. 그렇죠. 수년간에 걸쳐서 그 활동을 우리 변종덕 이사장님께서 하셨는데 참으로 그때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한인사회에 늘 희망을 안겨주셨는데 3년 전에 20일 희망재단을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뭐 기부를 일정 부분 성공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희망재단을 설립하는데 변종덕 이사장님의 사재를 거의 다 털어서 설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20일 희망재단에서는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느냐 이 퀘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쑥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리타이어하고 전 재산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350만 불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350만 불 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네. 50만 불은 미리 걔네들 그 살고 있는 집 모기지를 다 갚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달에 몇천 불씩 세이브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300만 불 남은 그 돈을 네. 그 중에서 221만 불을 네.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200만 아. 불은 누구든지 절대 쓰지 못하고 네. 21만 불은 그 2022년도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거의 다 사재를 예. 털어서 예. 희망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 재단을 본래 하게 된 것은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돕자고 한 것이지만은 네. 이게 설립하자마자 팬데믹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시작이 됐죠. 예.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뭐를 하나 맡아서 일을 하면은 일이 저를 따라다녀요. 네. 그래가지고 그 3개월, 우리가 그 20일 희망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3개월도 못 돼가지고 코로나19가 다 왔거든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뭐 이렇게 참 살기도 힘든데 그 중에서도 다른 영주권에 있고 시민권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네. 돈이 나오잖아요. 그 일하다가 그만두면. 네. 근데 영주권이 없는 분들은 뭐 수입도 없고 네. 또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없고 자. 보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힘들게 사는지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 복지재단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료 미비 가정을 첫 번째로 도와주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950여 가정을 도와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장학생 60명을 저희가 네. 2,500불씩 장학금을 주었고 또 그 비영리 단체 네. 아주 힘든 단체에다가 저희가 또 도네이션을 각각 몇천 불씩 이렇게 했습니다. 돈의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돈 액수가. 예를 들어 뭐 나눔재단 같은데 거기 노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매년 첫 해는 4,000불을 줬고 그 다음에도 뭐 그거 비슷한 걸 줬고 네. 또 그다음에 사랑의 집 뭐 그리고 또 뉴저지의 미랄 선교회 네. 또 뭐 등등 여러 군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분들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러면요. 목마를 때 물 한 네. 모금은 큰 정말 단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은 사연들을 희망재단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예. 그 가운데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몇 분만 제가 간단하게 좀 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신 어떤 학생이 보냈는데 네.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 열심히 아르바이트 중인 저에게 2,500불은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는 액수였습니다. 이번 받은 도움으로 성공해 미래에도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하고 또 한 분은 존경하는 변종덕 이사장님, 힘들고 어려울 때 베풀어 주신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용기 내야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 한 번만 더 얘기를 좀 해주시면 하겠는데요. 네. 아직 사별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않아 이 글을 쓰는 게 몹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시작할 때 암 말기 선고 후 딱 한 달간의 짧은 투병을 마치고 예고 없이 아이들 아빠와 갑작스럽게 사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나이가 40대 후반이라 그리 허망하게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살 된 아들, 5살, 7살 된 딸들과 저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생각지 못한 이별이라 암담하고 깜깜하기만 했으며 어린아이들과 코런티로 인해서 일할 수도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에 걸려 투병까지 해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막내까지 학교에 가는 짧은 5시간 동안 홈케어 간병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늘 허덕이지만 기필코 3명의 자식들을 열심히 양육해서 제 몫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재단에서 도움을 주신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닌 저에겐 큰 용기와 감동이었습니다. 희망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가슴이 찡하네요. 이분에게도 사연을 들으면서 가슴이 찡하지만 20일 희망재단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지혜와 함께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이 파워 인터뷰라는 이 시간이 오늘따라 더더욱 깊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부하신 분들 또한 참 감동스러운 분도 많이 많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주 그 듣고 그 느낌을 받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집에 컴퓨터도 없고 할 줄 몰라가지고 몇 시간을 통해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사정 얘기를 쭉 하길래 무조건 뭐 묻지 말고 서류는 나중에 작성하고 일단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드려라. 그래서 이제 그분을 도와줬더니 그분이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게 마침 제가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더니 아유 우리 아이들이 이 끼니도 제대로 못 찾아 먹고 그냥 얼굴 찡그려 가지고 날마다 징징거렸는데 그 돈을 가져가서 제일 먼저 사놓은 게 쌀하고 라면을 사다가 여기다 갖다 놨대요. 근데 애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그냥 웃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가 천당과 지옥이 따로 없는 거라고 이런 일에서도 애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도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고 이게 천당이 아니고 뭐냐고 말이죠. 쌀 한 푸에 라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유 저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너무나 찡해요. 어제래요. 어제 토요일 날도 또 우리 한인들한테만이 아니라 타민족계 노숙자들한테도 또 많은 기부를 했잖아요. 타민족에 저희가 자각생 60명 중에서 15명을 타민족한테 줬어요. 왜냐하면 타민족하고도 우리가 잘 지내야 되잖아요. 뭐 우리만 잘 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번엔 어제 이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들은 이 스페니시 그걸 선교를 하고 있는데 뭐 인원은 많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그냥 헐벗고 있는 사람이 25명이 있다고 그 아이들한테 그 파카 코트라고 그러나요? 그걸 하나씩만 해주면은 좀 떨지 않고 이 노숙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20일 희망재단에서 이거 두 말을 안 하고 우리가 그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식을 했고 그 전달식에 그 오는 사람들이 한 80명 된대요. 그래서 저희 20일 희망재단에서 파카 코트하고 점심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참으로 그런 얘기를 도와주신 분들의 얘기를 하면은 뭐 끝이 없는 얘기지만 참으로 감동 그 자체네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변종덕 이사장님의 사제 또 활동 또 많은 이사분들이 함께 또 동참해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더더욱 또 중요한 것은 동포들이 십시일반 기부를 또 해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해주셨죠.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익명이 아닌 사람들은 뭐 두말할 나이가 없지만은 어떤 분은 만불을 내고도 익명으로 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이거 잊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저희가 20일 희망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니까 여자분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좀 만나재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네이션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메일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메일로 할 건 안 되고 그래서 어디서 만나재 그래서 만났더니 뭐 앞에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만한 봉투를 하나 차 안에다 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했더니 돈이 5,000불 들어있어요. 참. 그러니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들
이제 어디서 만나자 통화까지 했잖아요. 네. 그걸 받고 나니까 전화를 블락을 시켜버렸어요. 예. 천사네요. 예. 천사입니다. 그리고 네. 작년에도 3,000불인가를 냈는데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올해도 또 2천 얼마를 또 냈는데 같은 사람 같아요. 저도 아직 모르고 저도 얼굴도 못 봤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목사님이 또 하루는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이거 점심 먹고 이렇게 하는데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많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못 하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20일 희망재단에서 내놓는 돈 중에 1%는 매년 내놓겠다. 네. 그래가지고 벌써 이게 세 번째 이걸 내놨는데,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예, 예. 네. 그래서 뭐 익명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네. 그 밝히진 못하겠습니다. 참 그렇게 감동스럽고 훌륭한 네. 분들을 많이 뵙고 또 네. 느끼 알게 되셨죠. 예. 그 가운데 또 어느 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보면은 미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1,200불을 소련 미비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 예. 40년 전 20불짜리 한 장을 간직하고 뉴욕 케네디 공항에 내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면서 절망스러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당시 나와 같이 절망스럽고 가난한 이웃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는 마음은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은 저의 작은 도움이 어려운 누구에게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돈을 드립니다라고 하신 분도 또 희생이 많은 그 희망을 주시는 우리 희망재단의 100불을 동봉합니다. 네. 또 평소에 자신을 불태워 이웃을 돕는 희망재단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또 돈을 동봉합니다. 예. 뭐 각기 사연들이 있는데 참으로 예. 받으시는 분이나 또 주시는 분이나 또 이러한 일들을 주도해 주시는 우리 변종덕 이사장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희망재단이 운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네. 감동의 물결들을 늘 접하시는데 힘든 줄 모르시죠? 뭐 즐겁게 다니니까 보는 사람마다 작년보다 젊어 보인다고 그러고 젊으세요. 예. 정말 젊어지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참 도움을 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은 주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느끼신 점들이 참 많으신데 또 그렇다면 희망재단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같은 이 단체가 뭐 이렇게 20일 희망재단으로서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한인 사회 속을 들여다보면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일 희망재단은 좀 더 노력을 할 거고 또 이런 제2, 제3의 20일 희망재단이 설립이 돼서 이 어려운 한인 사회에 정말 사랑의 씨를 뿌려준다면은 우리 한인 사회가 정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한인 사회. 한인 네, 사회. 우리가 한인 사회만이 아니라 타민족에게도 많은 우리가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씨앗이 우리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타민족계, 미국 더 나아가서 이 지구촌에게 모든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재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벨 평화상은 머지않아 희망재단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송한데 저희가 그런 걸 바란 적은 없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동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정말 동포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마음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20일 희망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저희가 그 시드머니 중에 21만 불을 내놨는데 모금이 그 2020년도에
한 3만 불 정도가 됐어요. 네. 그리고 21년, 22년에도 모금이 계속 답사하고 있는데 우리 한인 사회가 이러한 참 따뜻한 정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20일 희망재단을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변종도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희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따뜻한 마무리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개미년 검은 토끼해는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그야말로 기운이 아주 풍성한 대운이 오는 해라고 합니다. 2023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파워 인터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2023년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